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경도 잡지 이제 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고 풍부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조선시대 문화사를 하는데 잘 건드리지 않았던 분야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깊이 있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 윤곽을 잡는 쪽으로 방식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저 소개하는 게 갑자기 바뀌었죠? 이것은 길림시. 길림시에 가면 거기가 부여의 도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여에 동단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단산이 있는데 동단산 유적이고 여기가 부여 왕성입니다. 그 왕성을 표시하는 건데 너무 낡아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하여튼 그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자, 오늘은 벌써 이제 10번째 들어왔네요. 발합입니다. 보통 발합은 잘 안 쓰는 말이고 우리가 비둘기 하면 999 해서 비둘기 구자를 씁니다. 이렇게 비둘기 구자. 이렇게 비둘기 구자를 쓰는데 요것은 산비둘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둘기고 요것은 길러서 집에서 이렇게 뭐 전속으로 쓴다든가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발합. 그러니까 집비둘기 합, 집비둘기 발. 거꾸로구나. 집비둘기 발, 집비둘기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화에 이렇게 비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둘기는 한자로 구기 때문에 구라는 게 9구자도 되지만 오렐 구자. 그래서 장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국말로는 저우라 그래서 오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화나 이런 데서 쓰이는 용어들은 다 한자의 음과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상과 상서로울 상자가 같이 합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발합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쪽수로는 여기 보면 우리 교재 보면 12쪽이 되겠죠. 12쪽에 양 기르다는 거죠. 기르다. 양 뭐냐? 발합. 집비둘기를 기르다. 그죠? 그래서 발은 말 그대로 수컷 비둘기를 말하는 거고요. 합은 암컷 비둘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파, 보 하면 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왜냐면 중국의 한자음은 411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예를 들어서 슈에하면 이게 슈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학교하면 슈에샤오 이렇게 하지 학교. 이렇게 두 개를 항상 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발합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비둘기를 기르는 것. 기르는 비둘기는 있다. 뭐냐? 팔목. 8가지 종류. 팔목. 8가지의 이름이 있다. 아니, 비둘기는 284개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이쁘게 기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나 기르는 게 아니라 뭐 머리가 뭐 보라색이라든지 꼬리가 뭐 이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길러서 그걸 자꾸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만 팔 수 있잖아요. 특히 중국의 사대부들이 이 사람들이 요거 기르기를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이 8가지의 호칭이 있는데 그 하나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가 전신백 하면 전백. 그리고 그 둘이 신백, 미흑, 두대흑점. 뭐냐면 몸은 하얗고 꼬리는 검은데 근데 어디서 산비둘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애를 잘 길들여가지고 막 부딪히니까 잘 길들여서 조롱에다가 새장에다가 해서 팔면 시장에 나가면 이거죠. 그러면 조선시대는 도대체 이게 어디냐 이거죠. 어디? 광통교입니다. 광통교는 서화도 팔았지만 발합을 하는 시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꼬리는 희고 머리에 두 대. 대는 우리가 대관식 할 때처럼 쓰다 이런 뜻입니다. 대. 뭐냐? 흑점. 검은 점이 있다는 거죠. 머리에는 검은 점이 있고 이것을 점오다. 점오라는 거 뭐냐면 검으로자. 그러니까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같은 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점.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것은 전백이라는 비둘기 이름,
그다음에 점오라는 비둘기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적, 몸은 붉은데 미백, 꼬리는 흰 것, 그것은 자단이라고 부른다. 자단. 이렇게. 왜냐면 이 붉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홍은 아니에요. 빨간 홍은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이의 그 몸인데 약간 아이의 몸이 붉으면서 약간 푸릇푸릇하죠? 그래서 자단이라고 부른다. 자단. 그리고 네 번째, 신백두경흑. 몸은 흰데 머리 요 경은 요 목줄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 이렇게 검은 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그것은 흑허두다.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먼저 여기 이거 제가 안 해서 그래요. 이거 집비둘기 발, 집비둘기 합. 그다음에 이것은 요거 목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요게 이제 경도 잡지의 발합이지만 유득공이 따로 발합경이라는 경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집비둘기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써 있죠. 요것은 이제 오주연문 장전 산고에 여기 만물편에 조수류가 있습니다. 조수류. 그죠? 조수류는 여기 포함된 거고 거기에 보면 발합 변증설이 있습니다. 발합 변증설. 집비둘기에 대해서 판별해서 증명하는 이야기. 발합 변증설이 있는데 왜냐하면 요 오주연문 장전 산고에 이 변증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전통놀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변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번역이 안 됐다는 거죠.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우리 전통놀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틈틈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기 보면 아동, 그렇죠? 우리 동국에 여기 써 있죠. 아동, 우리 동국의 유영재, 그러니까 영재는 유득공의 호니까 우리 유득공, 영재 유득공 또한 발합경을 썼다. 왜냐하면 그 전에 중국에 발합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득공도 발합경을 썼고 요거에 따라서 요 앞에 경도잡지하고 비교했더니 내용이 같더라. 그러니까 경도잡지의 요 발합경을 일부 여기 앞쪽만 딱 옮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산비둘기는 구라고 쓴다 그랬죠? 산비둘기 구. 그리고 집비둘기는 발합. 그래서 산비둘기는 성질이 좀 매섭고 날렵해요. 맨날 다르니까 집비둘기는 통통하고 좀 온순하다. 요 정도. 그래서 집비둘기는 발합이다.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합니다. 산비둘기고 집비둘기 발합. 자, 그러면 요것은 이제 청나라 때 만들어진 발합보라는, 잘 보이죠? 여기 요거 발합보. 예. 발합보에 보면 284종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요 청나라 왕궁에서 기르던, 왜냐하면 주로 북방민족들은 이렇게 소식을 주로 말을 타고 하는 소식도 있지만 비둘기로 이렇게 소식을 많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특히 만주 쪽은 수련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되게 잘 다뤄요. 그래서 웬만한 그 집들은 떼어가 사기보다는 비둘기를 날려서 보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왕공이라고 부르죠. 왕공. 그러니까 귀족들, 왕공들은 이 비둘기 기르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모아서 발합보라는 청나라 궁궐에서 기르는 집비둘기에 대한 모든 것, 발합보가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촉촉촉촉. 그래서 여기 보면 전백 딱 나오죠. 이건 전흑, 그죠?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붉고 양쪽은 하얗고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만.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느냐? 18세기까지 우리 사대부들의 관점은 사서삼경이었어요. 사서삼경.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기가 어떻고 이가 어떻고. 근데 이제 18세기가 들어오면서 이른바 생활 문화에 관심을 갖는 실학의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담배를 연구하는 연경, 그다음에 매화만 연구하는 매보, 난초만 하는 난보, 죽보, 국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만물에 대한 집중 연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하면 매니아들이 탄생한 거예요. 매니아들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런 시장에서 기르면 이걸 지은 사람이 이거 되는 거죠. 아, 이 비둘기로 말하면 이렇게. 자, 그래서 바라뽀라는 중국에 있다는 것만 소개해 주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자, 먼저 8가지 중에 전백. 그죠? 전백. 온몸이 흰 것. 네, 이게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집비둘기가 군사용 아니면 거의 안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기르던 전통이 사라지니까 그 품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비둘기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집비둘기보다는 공원에 있는 비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공원들은 서로 이제 교잡을 하다 보니까 특징들이 사라져 버렸어. 왜냐면 유전적인 것을 계속 유지해야만 예를 들어서 10개 알을 낳으면 그 중에 이제 유전적 특징이 나오고, 그걸 또 하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건 이제 그 유전적 특징이 사라져도 한두 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전백, 온몸 흰 것. 그 다음에 점은, 몸은 희고. 근데 몸은 흰 건데 다른 거 구할 수 없어. 꼬리는 검다는 거 하나만 찾은 거예요. 꼬리는 검다. 그죠? 정술의 검은 점. 그래서 여기 눈가에 있는 거. 그러니까 몸이 하얗면 여기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점이 이렇게 쓰면 점 5가 되는 거죠. 점 5. 까마귀 5. 그래서 요 해설랑 좀 안 맞는다. 이것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비둘기의 종류와 생태에서 그나마 찾은 거예요. 비슷하게. 자, 요거 보세요. 자단. 몸이 붉고, 이건 됐죠. 꼬리가 흰 것. 이것도 꼬리가 휘지는 않죠. 완전하게. 근데 없어.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자단. 자단입니다. 그 다음에 흑허도. 몸은 희고. 그러니까 요게 희다는 게 잘 안 잡혀. 그죠? 몸은 희고, 머리와 목이 검은 것. 이건 되죠? 그래서 이것은 흑허두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4종류가 지금 8목 중에 4목이 소개를 됐고요. 자, 그 5번째. 신백두경자. 그죠? 여기 보면, 여기, 긴영자. 이렇게 우러르랑자니까, 신백두경자. 몸은 희고, 머리에 이렇게, 그 보라색이 띠를 두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자허두다. 흑허두, 자허두. 그 다음에 그 6번째는 신백경정. 몸은 흰데, 목줄기가 붉은 것. 그리고, 그 깃의 양쪽에 깃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의 끝에 붉은 점이 2개가 이렇게 있다. 적점. 그죠? 붉은 점이 있다. 양 끝에 붉은 점이 2개가 있다. 그죠? 이것을 천앙백이라고 한다. 6번째 천왕백. 그 다음에 7번째는 신흑, 미백. 몸은 검은데 꼬리는 흰 것. 이것은 흑층이다. 흑층이다. 그 다음에 8번째, 갈색이면서 깃의 양쪽 끝에 2층에 황금색 점이 있으면 이것을 승이라고 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여튼, 8개가 소개됐고요. 이건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독공의 그 책 6권 3책 필기 잡록에 보면 유독공의 당호가 고운당이에요. 고운당. 호가 영제고. 그래서 이 유독공의 6권 3책 필기 잡록에 보면 1783년에 여기 발합 팔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주연문 장전 산고에서는 발합경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걸 발합경. 근데 유독공은 발합 팔목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발합 팔목. 내용 똑같습니다. 앞에 해석한 거하고. 왜냐면 경도 잡지는 이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했으니까요. 자허도. 몸이 희고, 머리와 목이 보라색. 근데 이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천왕백. 몸이 희고, 목이 붉으며. 됐죠? 그 다음에 겸날개. 여기 날개를 펴야 되는데 안 됐어. 겸날 끝에 붉은 점이 2개. 있죠? 있으면 이것은 천왕백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째, 흑층. 이것은 어느 정도 됐어요. 몸이 검고, 꼬리가 하얀 거, 흑층. 그 다음에 승,
겹으로 된 갈색 날개 끝에 금색점이 있다. 이거 볼까요? 승이. 여기. 승. 예. 예. 그 몸이 갈색이라고 그랬죠? 몸이 갈색. 그죠? 근데 날개 끝에 금색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노란하면서 금색점. 그럼 이것은 승이라고 부른다. 뭐, 우리가 굳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집비둘기 가운데 8개를 최고로 쳤구나. 284종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 중에 이런 거 나오면 돈 엄청 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한 200~300년 하다가 이제 근대가 되면서 이 집비둘기로 연락을 못하게 하니까 군사용 이외에는 거의 기르지도 않고 못 기르게 하니까. 그리고 국가에서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품종의 전승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집비둘기 발합에 대한 8가지 정도로 해서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